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거를 청구해야 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있을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영장 청구 이 신청을 기각했던 검찰, 왜 그렇게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넘기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미스테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요. 역시 검찰과 국정원이 이 12.3 내란 사태 이 당시에 성관이 관련해서 어떤 연락을 받았고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과 맞물리면서 검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제 김성훈 차장의 영장 이 신청이 계속해서 네. 기각이 됐고 그러다 서울고검 심의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결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당연한 뭐 사필 당연한, 규정인데 네. 만시지탄이죠. 만시지탄이다. 이미 세 번이나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지. 네. 아마 이제 뭐 비아폰 서버 통화 기록까지는 남아 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통화 내용이나 문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상당수 이제 치워졌겠죠.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만시지탄 한숨이 나오죠. 네. 한숨이 나온다. 또 6대 3이라고 하던데 3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9명 중에 6대 3으로 이거 청구해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김성훈 차장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고, 네. 자, 검찰과 국정원이 12.3 이 내란 사태 때 과연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여기에 대한 미스테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요. 예. 네, 검찰이 이 중앙선관위 이 출동하는 이 군에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받았다, 이런 민주당이 자료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이게 벌써 이제 내란에 너무 쇼크를 받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갖고 막 여러 가지 네. 사건이 막 시간 순서별로 엉키는데요. 시간 순서로 보면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검찰이 이거에 관련이 따른 보도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12월 15일쯤에 나왔어요. 보도는 12월 15일에 JTBC에서 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아니고 겉으로 이제 누구누구의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네. 검찰이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몇 번 공개해서 보여드렸던 부정선거 관리대책 요 문건 있잖아요. 네. 요 문건에 이제 3쪽에 보면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뭐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3쪽에 쭉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들이죠. 요 3쪽 하단에 보시면 검증 과정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이래서 선관위에 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보 한 통을 받게 된 거예요. 제보가 익명의 있었다. 이제 제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취재원인데 네. 검찰을 당연히 잘 아시는 분이겠죠. 대검에서 방첩사 등등과 이렇게 연락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동원이 되고 있다. 네. 라는 이제 제보를 꽤 일찍 받았어요. 12월 제가 이거 공개하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그걸 받아서 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대검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대충 저도 홍장원 씨 메모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충 메모를 했는데 제가 또 이름을 잘못 해가지고 틀리게 적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정확치 않으니까 다시 말씀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적고 통화 끝나고 나서 설마 그래도 검찰이 그러면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름을 타이핑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리어를 쭉 해보니까 디지털 포렌식의 아주 그 일종의 이제 실력자 이런 커리어로 쭉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정말 이게 이제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방첩사나 그러면 HID 등등과 함께 중앙선관위 서버 이 난입에 어떤 그런 거에 직결 검찰이 관련돼 있다는 말인가. 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민주당에 이제 아시는 의원님들께 이제 전화를 드리고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빨리 통화 기록을 좀 확보해서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진짜 그런 통화를 하고 출동을 하고 하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엊그제서야 아마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제보한 분들이 그 뒤에 많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뭐 꼭 제 제보만 갖고 이제 그런 여러 노력을 한 건 아니겠지만 추미애 의원님실에서 이제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맨 처음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메모해서 검색해보고 말씀드렸던 그 분이 정말로. 통화를 한 당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야 이거 황당하다, 정말 예. 어이없다 해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그저께인가 하게 된 거죠. 통화 이제 기록이 나왔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 그러니까 네네. 추미애 단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서가지고 이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통화 내역이 네, 정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보를 받고 받아 적고 찾아보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라고 네. 해서 민주당에 얘기를 네. 했고 했는데 정말 그 제보 내용이 내역으로 나왔다. 확인이 됐다. 맞습니다. 그 일단 통화가 중요하니까 그 통화를 보시면 정말 황당한 게 그날 내란의 밤 바로 그날 새벽 12시 37분에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그 검찰에서 낸 해명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해명에 그 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안부 전화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안부 전화. 그러면 이게 뭐 통화 내역하고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든 뭐든 통신 기록이든 조회가 된다면 예. 통화 기록을 보면 진짜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것 같고요. 그 전에 통화가 있었는지 평소에도 교분이 있었는지 보면 알 거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반문 드리면 네. 12시 30분에 너 잘 있냐 안부 전화하니까 그렇죠. 그 내란의 밤에 그리고 아. 공교롭게도 전화를 받은 분 그리고 네. 그분이 또 이제 국정원 담당자한테도 또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건 분과 중간 분 그다음에 국정원 분 묘한 희한하죠? 공통점이 뭐냐면 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일을 해오던 분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국정원 분하고는 12시 53분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하고 한 또. 15분쯤 있다가 이제 국정원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저 사이버 국정원에서 이제 사이버 이런 저 전산 그러니까요. 뭐 이런 통화 과학대응 과학대응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럼 어떻게 우연의 일치 치고 그래 아는 사람한테 안부 인사했다 치는데 아, 계속해서 릴레이로 안부 인사가 다 그 분야에 관련된 분들만 안부 인사를 희한해요. 네. 아, 그러니까 참 너무나 옹색합니다. 검찰의 이 반응, 그러니까 주장은 뭐냐면 그 해당 관련 전화 받은 사람은 비상 소집으로 대검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 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 대기하던 그런 중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서 사적으로 먼저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뭐 못하지만 네, 왜 검찰에서 방첩사 대령 걱정을 합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올 수 군사 정권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에 따라서 네. 성공하면 그러면 방첩사 대령이 검찰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오히려 오히려. 방첩사 대령한테 야, 연락을 했다. 왜냐하면 그 포고령대로 하면 뭐 검찰도 사실상 무기력화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군사 정권하고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옹색하다. 아, 옹색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한 거고 그 내용이 맞다면 네, 민주당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맞다면 과연 그러면 그분만 관련이 있을까? 아, 방첩사랑 해서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거국적으로 이제 거사를 하는 건데
어느 실무선에만 그게 돼 있을까? 그러면 위로 보고를 안 할까? 비슷한 시간에 뭐가 열리고 있었냐면요. 네. 최상목 대행이 얘기하잖아요. F4 회의했다 그러죠. 대검에서도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날 밤에 다 웬만한 부처들이 막 비상 회의를 하고 막 모여서 335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에서도 네. 회의할 때 이런 게 진짜라 그러면 그 위에 윗선에 보고를 안 하겠어요. 아하.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에 보고를 하겠죠. 안 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 주셨는데 김성훈 씨 기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비화폰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화폰을 김성훈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불출을 해서 불출 대장에 보면 이제 날짜 써 있고 뭐 수령한 사람 뭐 사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어디까지 했길래 그토록 그거를 철벽 방어를 3번이나 해줬을까? 법원까지는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든 부든 너무나 이제 이례적인 일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게까지는 해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기각을 했다. 잘라버렸다. 검찰 단계에서 아예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항상 이제 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득 보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다 의심을 온 국민이 했고, 그러니까 심의위에서도 6대 3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냐고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딱 봤더니 이거는 당연히 법원에 네. 넘겨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현 씨가 자기 발로 걸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기각시키는 것까지를 쭉 일련을 놓고 보면 네. 과연 그럼 검찰 최고위 간부들은 비화폰을 받은 사람은 없을까라는 음. 의심까지도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 의심은 본인들이 자초를 했습니다. 음. 기각을 3번씩이나 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자초를 했고, 네. 그러면 김용현 씨는 그 밤에 전화를 해서 왜 자기 발로 걸어갔을까? 뭐 이런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꿰지는 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 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검찰. 네. 과연 내란의 밤, 내란 전후의 검찰의 역할과 대응은 뭐였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섬뜩한 사실이에요. 네.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최고의 어떤 사정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내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책임, 공수처랑 뭐 서로 관할 문제는 네. 있지만 최고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거에 같이 가담이 돼 있다? 이걸 뭘로 해석할 거예요? 그렇네요. 조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가담이 돼 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특검은 막혀 있어요. 네. 그것도 최상복 대행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이 실체적 진실은 오로지 특검 외에는 그러니까요. 해결이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네. 본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두가 이게 잠재적 공범 의식하에서 일종의 하나의 지향점이 다 일치를 하는 거죠. 늦추거나 감추거나 해야 되는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늦추거나 감추거나 할 그러게요. 수 있는 파트에 네. 주요 인물들을 아.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가 되고 있다는 건데, 자 김성훈 차장 얘기 잠깐 돌아와 보면 이제 비화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비화폰을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쭉 뭐 장관 뭐 후보자부터 장관부터 다 네. 가지고 있었다. 후보자 됐을 때부터 이제 그 명단을 받아가서 네. 뭐 김건희 그렇죠. 연락 오면 잘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 비화폰 서버의 봉인이 지금 풀리는, 비화폰의 비밀이 지금 풀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네. 경찰이 4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김성훈 차장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김건희 관련된 김건희 비화폰 관련된 그 부분도 우리가 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 그 전후에서 네. 이 상황도 풀릴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거. 예. 가 바로 김건희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냐를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실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보는 네. 각종 이제 내란의 밤 전날 뭐 조태용 씨 문자 포함해서 네. 수도 없는 그 상대방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탄핵 직후에 조선일보 폐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쯤에 통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화폰만으로 통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개인 폰으로 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 자기 이렇게 할 때는 또 개인 폰으로 한 네. 게 있겠죠. 음흠. 그렇게 보면 정말 역사의 그 역사책을 네. 각도를 달리 써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모르고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네. 엄청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김건희에게도 그랬는데 뭐 노상원 민간인 마찬가지고 또 검찰 관계자들 중에 혹시 누가 받았을까 또는 검찰 외의 권력기관 관련된 사람들 조지호 청장이나 저기는 다 그걸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권력기관 사람들 것까지 아하. 또 다른 민간인도 받았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김건희 씨 패밀리 등등이 혹시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막 지급한 거를 보면 노상원도 받고 박종준 처장이 예. 한 말이 있었어요. 몇천 명이 받았다고 그랬죠. 아. 제 기억에 몇천 명이라고. 그러면 아니 장관급 해봐야 몇 명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네. 몇천 명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 비아폰이 어디에 다 가 있을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네. 김건희 이 뭐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는 사람한테까지 나눠주면서 김건희 번호 나눠주면서 받으라고 한 걸 그러게요. 보면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장관급에 임명이 될 때 이제 예.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그때 몽골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예. 뭐 정신없이 이제 수속을 밟는데 뭐 모르는 번호가 찍혀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았죠. 지금 좀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고 막 그래, 이런데 뭐 스팸 전화일 정신없이 수도 막 그렇죠. 이상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두세 번이 계속 울려서 네. 아이 빨리 비행기 이제 트랩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하다 했더니 예. 그 이제 신원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평하고 이런 걸 막 이제 구하고 뭐 하려면 제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 전화가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온 거예요. 아. 이렇듯이 그걸 미리 비아폰으로 해서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이 전화를 그 속된 말로 씹는다 그러나요? 뭐 안 받을 수 이게 있죠. 잘 모르고 스팸도 요즘 워낙 많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주고 이건 중요하니까 반드시 받아라. 만약에 뭐 신당부했을 정도니까. 만약에 김건희 씨가 하고 예?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처 입장에서는 아주 불경죄. 신신당부를 했겠죠. 불경죄로 다스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이제 비아폰을 포함한 비아폰의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김성훈 차장의 신병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 또 그 압수수색 여부가 중요하다. 뭐만 나오면 예. 이 사람들은 그 뭐 우연의 일치다 무슨 뭐 안부 전화다 뭐 수도 없이 그 얄팍한 그렇죠. 예, 한 번만 딱 저기를 체크하면은 금방 거짓으로 탄론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옛말에 이제 오얏 나무 밑에 갓근 고쳐 매지 말라고 이하 부정관이라고 하는 이제 저 속어가 있잖아요. 네. 사자성어처럼. 그런데 이분들은 갓근을 오얏 나무 밑에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대로해서 갓근을 막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고쳐냈기 때문에 예, 비아폰 서버를 오픈하면 예. 아마 이제 그들이 뭐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갓근을 고쳐냈는지가 만천하에 금방 드러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윤건영 의원도 뭐 저희 인터뷰에 출연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내란의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비아폰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비아폰 불출대장을 경찰이나 공수처에 관련 자료 제출 안 했는데 검찰에만 준 것도 드러났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검찰과의 진짜 뭐 거래가 있었는지 이것도 너무 의심스럽고요. 검찰에다 줬을 때 예. 사실은 검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뒤집어서 왜 명태균 씨 거 그 황금폰 얘기 나올 때 전자레인지에도 넣고 뭐 폭파해라 뭐 사실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명단을 딱 봤어요. 자기들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수도 없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직접 관련자가 몇 명 있을 수 있고 간접 관련자는 엄청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 이거? 민정수석은 또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권력기관들, 네. 민정수석이라든지 무슨 뭐 저 공직기강이라든지 뭐 쭉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는 리스트에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보면 네. 뒤집어 보면 김성훈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검찰에 대한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당신들 그래? 한번 이거 보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보고 검찰이 화들짝 놀랄 수도 있고. 놀랄 수 있죠. 당연히 관계들이 좀 맞냐고요. 뻔하죠. 그러면
김성훈 씨 입장에서도 일종의 이제 김용현 씨가 통하고 이렇게 나가듯이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협의를 하기가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폰도 놓고 조사받으러 가고 맨날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고요. 세 번씩이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우리 영장이 보통 뭐 그렇게 기각되는. 못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일반인이 그랬다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다. 이상하고 검찰의 내란의 밤 전후에 있었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뭘 덮으려 했는지 이런 그래서 의혹들 우리 밝혀질 거다.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말 깨어 있는 정신으로 봐야 되는 게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2월 25일 최후 진술에서 봤듯이 이거는 폭동을 선동을 한 거란 말이죠. 끊임없는 투쟁을 선동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되는 네. 대통령 신분 물론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들의 평소 인식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 그와 함께했던 주요 그 법치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 네. 이들의 인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서천호라는 사람 경찰대학장 그리고 저 국정원 2차장까지 했던 분이 네. 뭐 헌재를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처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놀랍지가 않아요. 이놈에게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우리가 무덤덤해지면 안 됩니다. 아하.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법치주 무너질 위기가 아니라 무너진 거죠. 무너져. 버젓이 지금 다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이 걱정까지 해서 어느 언론 매체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헌재 땅땅땅 치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공고를 안 하면 실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하. 권한대행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고를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이게 평상시에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네. 상상을 할 수 있는 걱정이 아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마은혁 재판관 헌재에서 결정 내릴 때 아예 못을 박아 있잖아요.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건 헌법상 의무다 임명하는 거는 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버젓이. 그것도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고스란히 다 행사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경호나 이런 거 다 똑같이 예우 받고 있는 거고 안 하잖아요. 자기 의무를. 법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 집단들과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졌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하. 자, 이 비아폰 얘기를 저희가 쭉 해봤고 김성훈 차장 뭐 영장이 청구가 되겠죠? 경찰이 신청하면 영장이 그거 안 하려면 되겠죠? 뭐하러 심의했어요? 심의 해부도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장 청구했을 때 과연 그럼 법원은 어떨까? 뭐 합리적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결론은 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정해져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일각에서는 뭐 서울 고검과 네. 대검과 뭐 누구 배후에 또 뭐 대통령 후보 될 사람 누구 뭐 해서 마치 이제 정치적인 세력 싸움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벌써 이렇게 정치적 세력 싸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국가적 불행이죠. 어떻게 그렇죠. 검찰은 예. 정권을 떠나서 정치적 중립으로 엄정한 사법 집행에 최선봉에 서 있어야 되는 집단인데 그 배후에 뭐 누구 유불리를 따져서 어쨌느니 저쨌느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그럼 그건 누가 자초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왜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적 불행이죠. 이것도 당분간 씻기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행 어제 뭐 보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은혁 아웃을 외치면서 단식하다가 네. 나흘 만에 네. 단식을 그만뒀더라고요. 간헐적 어떻게 단식이 아주 잘 성공했네요. 저도 하루씩 이렇게 안 먹을 때 있거든요. 병원 저 검진 앞두고 뭐 금식을 뭐 한다든지. 당연히 뭐 이제 내시경 검사 받고 이렇게 하면은 금식하면서 좀 기다리는 뭐, 상황인데. 물론 4일도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뭐 박 의원님하고 같이 포럼 뭐 스터디를 쭉 해보았는데 그때 상당히 합리적이셨어요. 그래요. 예, 그 후배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지난번 6.25 뭐 이런 발언하는 거 전시 상황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 네.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뜬금없는 단식 하려면 기왕 하려면 풍찬 노숙을 하시지. 로텐도홀 안에 말고 네. 기왕 결의를 보이는 거라면 뭐 한강변이든 국회 앞마당이든 해서 풍찬 노숙을 하면 더 결기라도 더 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텐트 쳐놓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실내 단식을.
안에다가 텐트 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장이 뭐였냐? 마은혁 아웃이었단 말이죠. 네. 우리법 연구회 그런 얘기하면서 네, 뭐 그러니까 사상 검증하듯이 네.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압박을 가한 네. 뭐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고. 아니 압박을 한 거죠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의 그걸로 인해서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죠. 이래서 의지는 다 전달됐고 뜻은 다 관철되었으니 그만해라. 그게 하루 만에 이를 가서 이제 단식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했던 네. 얘기들이잖아요. 초췌해졌다라고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그렇죠. 뭐 하루 만에 초췌해졌다 뭐 이런 초췌해졌다고 제목으로 하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여론 환기 네.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그야말로 짧은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 결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강력한 메시지. 제가 계속 오마이에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대주주가 누구냐. 가치 철학이 투영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네. 자기들 재선 삼선을 위해서 소위 지역적인 그 소구 TK, PK로 대변되는 그 자기 지금 속해 있는 그 지역에만 충성하듯이 하는 아주 단편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앞으로도 저 후유증은 정말 오래 갈 것이다. 아, 서울법대 나오셨어요, 박수영 의원도. 네. 서울법대 아마 82학번이실 겁니다. 최상목 예, 다 예, 동기들입니다, 예. 실제로. 그 요쯤 해가지고 이제 왜 그 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눈물이 난다. 고뇌에 찬 결단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하면서 이제 수감 생활하는 윤 대통령 그 내란 우두머리 얘기를 네. 하고, 나경원 씨가 뭐 때만 되면 기어 나오려고 하는 뭐 저 기회주의자들을 척결해야 된다. 때만 되면 가장 많이 기어 나오는 게 누군가요? 어느 분인가요? 거기에다가 뭐 사무총장을 지냈다고는 충남의 정땡땡 의원은 또 뭐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저기보다 뭐만도 못한 헌재.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서울법대를 나오시고요. 대부분 다 판사 출신의 또 김기현, 나경원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면 법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남편이 뭐 저 지법원장이라면서요, 법원장이라면서요. 그러니 본인들이 본인들 얼굴에 계속해서 하늘에 대고 침을 그 난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이 사안을 가지고 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단식을 했다. 네. 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단식을 했다. 이건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의 골간이 얼마나 예. 천박하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저희가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꼬이고 부딪히고 길에서 차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걸 때려 부숴라, 지키지 마라. 특히 헌재가 결정 내린 것도 지키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서 뭐 때리든 무슨 린치를 가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며요. 그러니 어느 국민에게 무엇을 강요를 하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보수주의 정신의 첫 번째가 준법, 그렇죠. 법치주의. 법치주의 늘 얘기하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 요즘에는 법치주의 얘기가 좀 안 나오네 또. 예, 안 하죠. 자기들이 어기고 있으니까 안 하죠. 그리고 뭐 대국가 대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아니 뭐 트럼프 요새 뭐 힘 자랑 근육 예. 자랑한다고 욕은 하지만 트럼프는 그 마가처럼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무조건 자기 국익이라도 최우선을 한다는 느낌은 줘요. 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언론 이 아시아 언론 단체들 1000명이 연서명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를 하지 않나. 너무나 부끄럽죠. 부끄러운 상황인데 어제 이제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네요. 오랜 친구이자 함께 나라를 걱정해온 동료로서 밤새 고민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먹먹하다. 저와 이심전심 통하는 최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이신점신 통해서 그러면 이신점신 통한다는 게 내란의 공범 의식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황당하죠. 그들이 그날 밤 12월 네. 3일 밤 국민의힘 당에서 했던 일, 그리고 최권한대행이 뭐 쪽진지 뭔지 하여튼 보지도 않았다 하고 네. 경찰 인사는 뭐 알지도 못하고 사인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해가 있는 안 되고 당사자들이 본인이라는 걸 명심해야죠.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결국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헌법을 안 비판은, 지키고 예, 있는 거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헌재가 오죽하면 예. 그 결정문에다가 의무다라는 문구를 왜 박았겠어요?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지킬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유 명문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예. 아,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러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운데 아까 최상목 뭐 대통령 완전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 네. 대통령처럼 다 예우를 해주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내란 세력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알박기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로 한번 예. 숫자로 한번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탄핵이 잠시 그 진행이 됐죠, 프로세스가. 그때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어요. 그때 한전 사장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4명만 임명을 하고 헌재 땅땅땅 날 때까지 다 유보시켰어요, 뒤로. 네. 그 황교안 대행이 2017년에 약 4개월을 했죠. 그때 48명을 장자 들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뭐 상임 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에. 네. 이런 자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불과 지금 2달 좀 더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59자리예요. 공고를 낸 게 59자리고요. 예. 실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23자리예요.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2월 달까지는 3건밖에 공고가 안 올라왔어요. 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더 황당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1월 3일 날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됐거든요. 네. 온 국민들이 이거 이 체포가 언제 되나 이게 뭐 하는 그럼요. 짓이냐, 예. 한남동에 산성을 쌓듯이 하면서 철벽 블로킹 이건 뭐냐 하는데 1월 7일 날 이런 지시를 해요. 정상적으로 인사도 할 테니까 이 공고 이런 절차들 다 해서 보고하라고. 아니 지금 체포 구속 이걸 막 논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아주 급한 인사들이 있겠죠. 안 되면 그 조직이 안 돌아가는 네. 그런 거 빼고는 다 홀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마구 올라오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임명되는 분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윤 정권에서 윤 캠프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네. 그 공항공사 뭐 자회사 같은 거 이런 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경호처가 지금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경호처 출신 분이라든지 이런 걸 내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언론에 이미 올라와 있는 예, 내용들입니다. 예. 또는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그런 자회사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니 이걸 알박기 인사라고 안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이걸 강력히 지적을 하냐면 네. 지금 이 시점에 임명을 해놓으면요 보통요 2+1 2년 하고 잘하면 1년을 더 연장하고 이런 계약이 많아요. 또는 3년. 3년. 그러면 지금에서 만약에 2+1이든 3년이든 임명을 해놓으면 네. 지금 속된 말로 이 윤 정권에서 싸는 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이걸 다 치우고 개혁 과제를 초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까 말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딱 자리를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혁 과제를 수행할 리는 없잖아요. 이 기존의 내란과 관련 있거나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면 비켜주세요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렇죠. 저를 어거지로 이러이러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막 언론 플레이하고 난리가 나죠. 임기 보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온 국민들은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가는 이 염원을 갖고 있는데 이 알박기 인사가 강력하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특히나 이 내란과 관련해서 블로킹을 하는 자리 서울경찰청장 지금 피의자로 전환되고 했지만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내란을 블로킹할 수 있는 자리, 경찰 권력기관 인사 특히. 이런 데다가 지금 자기들 친위 부대들을 임명해 놓게 된다면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아하. 이런 게 이제 실체적 진실이 지연이 되고 개혁과제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 막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도 강력히 민주당 등등 주장해서 네. 이들의 실상을 박제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 인사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경찰 인사가 인사로만 이렇게 한번 되면? 좁혀보면 우리 네.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고 알박기인지. 제가 경찰 인사를 좀 아는 거는 네. 박근혜 정부 장관급 할 때 사회관계 장관회의라고 해서 사회부처 있잖아요. 교육부, 뭐 보건복지 이게 사회부처 이걸 가면서 이제 경찰분들하고 꽤 편하게 그래도 지낸 편이라서 좀 네, 알아요. 네. 요번에 30명 경무관 승진시켰고요. 108명 총경 승진을 시켰거든요. 네. 뭐 연례적으로 있는 인사입니다. 저 총경 같은 경우에 보면 경무관은 조금 이제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30명 중에 호남분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인구 비례로 봐도 3-4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국민 중에 호남이 한 550만 이상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그러면 되는 아무리 건데. 못 따져도 3명, 예. 3-4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2계급을 한 번에 뛸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경찰관 인사법 뭐 이런 거에 쭉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발탁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탕평 인사, 균형 인사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발탁하고 싶어도 호남 사람이 없어요. 발탁할 그 계급에 그렇네. 그 사람 대상자가 없어요. 예.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금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힌 거 이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내란 특조 청문회 과정에서 네. 자 박현수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 그날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네. 몰랐다고 답했죠. 몰랐는데 왜 사인했습니까? 보지도 않고 쪽지인지 뭐 그때부터 부하한테 주고 이건 인사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인했다. 사인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저희가 그럼 뭐를 의심하게 돼요? 권한대행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실제 그 그럼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임져야죠 또. 이 사람이 모르는 인사를 그럼 누가 했단 말인가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한남동 그분 호암마마 꽃감보다 더 이름을 거론하기 무서워하는 바로 한남동 그분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니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대통령이 있어도 권한대행도 대통령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사인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뭐 술 취하고 뭐 하기 전에는 이걸 모르고 사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진짜 네. 진짜로 이 본인 인사를 입으로 하는 국회에서 사람이 분명히 누구냐. 모른다 했어요. 몰랐는데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뭐 V1, V0를 계속 얘기를 해 왔지만은 예. 지금 진짜 이 V0 그러니까 진짜 VIP 대통령은 아직까지 있다. 건재하죠. 관직에 계속 한남동에서 있다. 건재하다는 건 그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예. 조선일보 패가 그게 탄핵 결정 이후에 한 이후라고 말이니까 하니까, 예. 아니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탄핵 결정이 됐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대국민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할 때 그냥 내가 패가 내버릴 거야. 거기다 목숨 걸 거야. 권력을 계속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점 한두 가지만 더 예, 말씀드려 예. 볼게요.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쭉 거치면서 소위 특별 감찰반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특별 감찰을 하는 그런 경찰 조직들은 예를 네. 들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 총리실에 보면 민정실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60여 명 이상이 우리가 이제 소위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금감원 이런 데 다 준사법 기능이 있잖아요. 금감원 같으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리고 국세청 마찬가지로 오라가라 다 하고 심지어 지방노동청에서 왜 임금 이런 걸로 직원들이 저기 하면 네. 그 사법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그 경찰 사법 경찰권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수사경도 해버리잖아요. 있고, 예. 이렇듯이 사법 기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감반 출신들이 여러 명이 승진을 했죠.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집중 지적하고 있는 분만 보면 네. 김찬수 씨가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왕무가 하나를 다른 거죠.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용산에서 당신들 째려보고 있어 이런 류의 말을 하면서 그걸 일종의 막은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런 통해서? 분들이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요 대목에서 재미난 게 나오죠. 네. 최근에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사건 나왔죠. 장재원 씨 저 성 희롱인지 예. 추행인지 아직 뭐 폭력인지 아직 뭐 성폭력 문제지만 하여튼 의혹. 그 사건이 예. 나왔죠. 왜 이 시점에 나옵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자기들 친위 부대 자기들한테 줄 서고 충성하면 이제 승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전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음. 화 안 나겠습니까? 음.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네. 그럼 경찰에서 캐비넷 마구 꺼낼 수밖에 없지. 거기서 물 먹고 진짜 화나는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이유 없이 더군다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인사가 일어나니 더 화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외부로 흘러나오고 더 많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아, 그렇네요. 이 네. 경찰 내부에서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것이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또 그들이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연의 일치 중에 보자고요. 뭐 이분들은 실력으로 승진하셨겠지만 아하. 서초, 용산을 거친 분들이 승진을 했어요. 서초에 뭐가 있죠? 서초에 아크로비스. 네. 용산에는 뭐가 있어요? 용산에 관저가 있고. 자, 예. 그럼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서초에. 뭐 저는 연관성은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지역이 우연의 일치겠지만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렇다. 뭐 캐비넷이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인사 문제가 또 엮여가지고 밑에서 부글부글하는 그런 것도 반영될 실제로 수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이 이제 저를 고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배당이 돼 있고 조사 받으셨어요?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곧 조사하겠다 했는데 고시 될지 뭐 조만간이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경찰청에 있는 분들을 뵈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제 겉으로 다 이러는 거죠. 뒤로 돌아서면 키득키득 고소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 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경찰 뭐 인사 이런 것들 관련 특히 뭐 이철규 설들이 많다 보니까 핵심으로서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네, 뭐 왜 그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경찰 정보국장 출신이라 뭐 미리 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필귀정이다. 네. 근육자랑 힘자랑 화무도 11홍이고 권부 10년이 아니라 권부 3년을 지금 못 간 셈이잖아요. 이 정권도. 그렇죠. 예. 3년 되기 전에 이렇게 탄핵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3월 7일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좀 현재에서 판단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평의를 한다고 평일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정도의 평이면 그래도 잠정적인 날짜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오늘 되고. 정도에. 네네. 그렇다고 보면 많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서 3월 11일 그게 많이 돌더라고요. 3월 11일에 얘기한 카톡으로 막 사람들이 꽤나요. 올려놓고 예.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게 그 보궐선거랑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밭아요. 그게 보궐선거랑 붙이는 걸로만 개념 규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또 아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맞죠. 그렇게 했으면 367억. 좋겠죠. 저희는 예. 이제 마음은 뭐 오늘이라도 결정 내리기를 바라는 건데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도 명분. 뭐냐면 너무나 극단적인 그 지금 구구 집단이 막 네. 시비를 너무나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왜 오마이에 박제된 제 발언이 네. 있죠. 3월 13일 8대 0일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네. 화목에 평의를 해서 제가 13일을 말씀드렸었는데 박근혜 당시 파면 때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 금요일. 앞에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국회에서 넘긴 날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근혜 그 결정 냈을 때보다 조금 더 뒤 이 정도의 기본 명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심사숙고를 했다라는 명분. 더 이제 오히려 길게 했다. 네네. 길게 들여다봤다 이런 네. 거.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굳이 예측한다면 3월 13, 14가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루라도 빨리 11일 날 되면 더 좋죠, 당연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하면 좋을 텐데 네.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이제 다음 주 헌재가 17일까지 네. 아무것도 안 잡아놨다는 거 보면 하여튼 17일 이전에는 이전에는 끝낸다는 걸로 추정이 한다는 되죠. 거고 네. 아마 이제 금요일에 하게 되면 또 우리 교수님 모셨을 때 네, 네. 그 결정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중계를 하죠, 뭐. 네. 그래요. 그때는 뭐 특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네. 현장을 또 보고 또 어떻게 상황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신용환 교수님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신용환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